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세 번째 초등학교와 두 번째 중학교가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이로써 에코델타시티 내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 2곳, 특수학교 1곳의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강서구 신도시 지역 학교 과밀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부산 남구가 명지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서구에 새로 들어설 학교들을 살펴봤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기대 공원을 세계적인 미술관을 갖춘 예술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세 번째 초등학교와 두 번째 중학교가 문을 열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에코델타시티 내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 2곳, 특수학교 1곳의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에코델타시티의 모든 학생은 택지지구 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에코델타시티에 처음 문을 열 에코 5초등학교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3학급 규모입니다. 맞은편에는 에코 4중학교가 들어섭니다.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1학급 규모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공동주택 등 약 3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 3월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래 10개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에코 1초등학교와 에코 3중학교 설립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코 1초는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9학급, 에코 3중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4학급 규모로 건립됩니다.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두 번째 초등학교, 특수학교 1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 수요를 초등학교 7천여 명, 중학교 3천여 명으로 내다보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추가 설립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에코델타시티의 학교 신설이 결정됐지만 팽창하는 강서구 지역에는 여전히 학교가 부족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의 학교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장 어떤 학교들이 들어서는지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영국 웰링턴 칼리지와 부산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학교는 160년 전통의 영국 명문사학으로 2027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먼저 설립합니다. 웰링턴 칼리지가 설립될 명지 국제 신도시는 국가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와 연계 동남권 신성장을 견인할 세계적 명품 도시로 탈바꿈 중인 곳으로 많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영국 로얄 러셀 스쿨의 명지 설립이 추진됐는데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개교가 예상됩니다. 명지동의 고등학교는 단 2곳, 8개 중학교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은 사학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학생 수 부족에 시달리던 영도 부산 남구가 2026년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심각한 과밀 해소를 위해 당초 이전과 함께 받으려던 신입생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모집합니다. 1학년 신입생은 1년간 학생 인성교육 체험관에서 우선 수업을 받고 26년부터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명지 오션시티에는 다음 달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엽니다. 명지동 일대 초등 돌봄 수용 가능 인원은 약 1,000여 명,
대기 인원 역시 10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돌봄 시설이 시급한 가운데 호산나 교회 인근 부지에 모듈러 교실 형태로 늘봄 학교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 정간 지역에는 제2의 학교 모델인 늘봄 전용 학교를 설립하고 주말까지 아이를 책임지는 주말 늘봄 학교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K-팝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강서구 중림동 옛 가락중학교에는 부산 첫 K-팝 고등학교가 2026년 3월 개교합니다. 이곳에선 보컬과 작곡, 댄스 수업이 이루어지고 정원의 50%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28년 문을 연 부산 최초의 공설 운동장인 구덕운동장. 2017년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은 철거되고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돼 시민체육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곳에 전용 축구장과 최고 49층 아파트 850가구를 짓는 이 복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생활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문화보다도 이런 공간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운동장 땅 3분의 1을 아파트 부지로 팔아 그 돈으로 축구장을 짓겠다는 생각. 반대로 대다수 주민들은 구덕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를 찾아 재개발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모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 건립 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정치권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산시는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 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가운데 당초 49층짜리 4개 동 85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을 36층 600세대로 수정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이기대 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부산시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갖춘 예술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하면서 아파트 추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대 공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 공원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이기대 예술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박형준 부산시장은 핵심 공약이기도 한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 분관 조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는 현재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추진된다면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열세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기대 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예술문화공원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앞마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비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생태문화예술공원을 표방한 이기대 공원의 전체 컨셉과도 맞지 않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기대 공원을 어떤 세계적인 어떤 예술문화공원으로서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또 한편으로는 이기대 공원 정문 입구에 31층 110m 이상이 되는 고층 아파트 3개 동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형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기대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공원 접근성마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IS 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MLT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들이 엇박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더 부산시가 좀 더 다시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기대가 민간 사업자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신중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하면 떠오르는 곳, 서울 동대문일 텐데요. 그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건비 탓에 침체기를 맞은 성북구 봉제산업. 지자체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2002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 바로 성북구 장위동의 봉제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끝날 줄 알고 특수라는 건 이제 생각은 안 하다가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장기간 되면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간 티셔츠.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끝나자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젊은이들은 봉제업을 기피하게 됐고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는 빨랐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했는데 미싱도 자주 고장나고 일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동력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봉제 산업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이 이제 못 오고 이제 해마다 주는 거죠. 외국에 가서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그 국내에도 생산하는 일감이 많이 줄잖아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성북구 봉제 산업. 2021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체는 3,1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67%인 2,100여 개가 의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봉제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제업체 지원 의지를 확고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한 200여 업체가 했고요. 올해도 76개 업체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성북구 지자체에서라도 좀 더 해서 성북구 봉제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섬유 봉제협회. 협회 아래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와 패션 봉제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능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패션 의류 산업,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자족 기능이 미약한 성북구. 성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봉제업을 꼽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 봉제 관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한 손정미 대표. 센터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접한 후 아예 성북구로 이사했습니다. 특종 장비 있고 공용 재단실에서 무료로 재단해 주시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장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센터는 인재 양성 교육도 합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제 전문가. 그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과 노하우는 제2의 봉제업체 대표를 꿈꾸는 MZ세대 박선영 씨에게도 의지와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들의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신 분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셔서 애로사항이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구 봉제협회는 현재 협회 공동 브랜드를 런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제업체의 90% 이상이 강북권에 집중된 만큼 타구와도 봉제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권의 거의 한 80% 이상 90%가 현재 좀 존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가 장비를 집적센터 권역별로 만든다든가 판매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 시장을 더 확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봉제산업. 성북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앞으로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선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8일 오전 8시 사하중 등 8개 고사장에서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합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153명, 중졸 326명, 고졸 1,797명 등 2,276명이 지원해 지난해 2회 지원자보다 165명이 늘었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8월 3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 합격 증서는 시교육청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00여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을 비롯한 장학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응원 메시지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는 수능 응원 챌린지와 사행시 응원, 댄스 응원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며 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합니다.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로 쓰러지고 있고 부산 지역의 경우 건설 수주액이 1년 전보다 70%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건설 취업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부산 20위권의 중견건설사 2곳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7월까지 5개 건설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 자재비와 임금 인상 속에 기존에 계약했던 공사를 못하거나 공사 발주 자체가 줄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역 소규모 건설사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띈 게 뭐 부도가 5개 업체 났다. 이러면은 부도 그 회사가 좀 규모가 커가지고 있어가지고 단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부도가 표시가 나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회사들은 그게 표시가 잘 안 나요. 실제 지난 6월 기준 부산 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명 이상 줄어드는 등 1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액 역시 지난 6월 기준 2,3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8% 감소했습니다. 5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데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주액이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과 재개발, 도로 및 교량 부문에서의 수주 감소로 분석됩니다. 침체 일로 속에 투자마저 줄어들면서 건설업 불황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제조업과 함께 부산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건설업이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은 지역 특성상 산복도로가 많습니다. 주택가 옥상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부산 서구가 산복도로가 많은 부민동의 주차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인 서구 부민동. 곳곳에 주차장이 눈에 띕니다. 차들이 주차돼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주택가 옥상.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옥상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를 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안전 시설을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가 대표적인 산복도로 부민동의 주차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증축했습니다. 지난해 부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폐지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 이번 증축으로 주차 공간도 75대로 늘어났습니다. 산복도로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이런 공영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운전자로서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주차 문제가 숨통을 틔웠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 환경도 한결 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구덕로에서 해돋이로로 올라가는 계단길이 있지만 경사가 가파른 데다 계단 폭도 좁아 보행 약자들에게 힘겨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는데 내려올 때 다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전부 다 여기 남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 영 좋아요. 한편 공영주차장 옥상층은 인접한 해돋이로에 신축 중인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경성대학교와 부산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산업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캠퍼스 국제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부경대와 주식회사 금양은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학연계 융합 전공인 에너지 융복합 기술공학과를 신설키로 하고 4년간 6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동명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